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흘 연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국내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을 보면 IT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은 반면에 내수주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어제 0.22% 내린 2,4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조정받은 667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유료 문자 번호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에스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들 수익률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께서는 매일 이 시간 추천주 한 개씩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그 추천주들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요. 먼저 6월 1일에 주셨던 대림산업부터 6월 29일에 삼성 SDS까지의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모두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고 계시는 거니까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6월 30일에 해주셨던 세아 베스트는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여전히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6.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또 6% 이상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 또 보이는데요. 7월 12일에 추천주 포스코입니다. 여전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7월 17일에 주셨던 하나금융지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는데요. 수익은 8% 가까이 나고 있고요. 그 밖에 일진다이아, SK이노베이션, KT는 모두 보유하시고 또 어제 주셨던 종목이죠. LS는 신규 편입이 됐다라는 사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외환영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천주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7월 17일 추천드렸던 종목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종목 코드 086790. 자, 이 종목은 7월 26일 장중 1차 목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자, 금일 장 시작 후 물량을 80%에서 90% 축소를 해주시거나 7월 26일에 장중에 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축소 후 나머지 10%에서 20%만 보유해 주시고요. 자, 새로운 목표가 5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거기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자, 물량을 점차 축소하면서 지속 홀딩하는 전략, 또한 수익 실현하면서 갖고 오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7월 10일 추천드렸던 종목 경방, 종목 코드 00005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0.9%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국내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 추세와 더불어 신규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향후 중국 및 일본 경기 상황에 따른 신규 프로젝트 수주 증가로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 도달시 80%에서 90% 물량 축소 후 나머지 10%에서 20%는 본전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와 경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침에 말씀을 드린 거는 단타, 데일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길게 이해할 때는 긴 추세를 보면서 좀 대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생지수 코스피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살아있지만 어저께 위아래 가서 하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눌림과 횡보와 하락은 있어도 긴 추세는
항생지수와 코스피, S&P 아직까지 큰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데일리 매매는 전문가들마다의 그 방에 들어가셔갖고 서울경제TV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자, 항생지수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26,85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6,855가 깨지면, 안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깨지면 26,814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제가 저번 주부터 지속 상방이라고 얘기했고요. 어저께 5일 발표 전에도 저희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수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또한 유가는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고 해서 하루 동안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추세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국제유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48.31이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8.31이 깨지면, 안 깨지면 안 사도 되고요. 깨지면 47.86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1257.3이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57.3이 깨지면 1255.9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상방으로 보시고요. 유로 FX도, 자, 1.1759가 지지가 될 때 상방이고요.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759가 깨지면 1.174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서는 2480.7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밑에서는 2472.75가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에서는 밑에서는 상방, 매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옵션은 아래에서도 하방으로도 매매가 되고요. 밑에서도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당일 매매만 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 또 국내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듣겠고요. 필살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물량 갖고 있는 분들 또한 52주 신고가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본대로 잡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2425.1 지지될 때 지속 상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담대하게 갖고 가시고 본절 올 때까지 홀딩해 주시고요. 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425.17이 깨지면 2417.72 부근에서 물량을 확대해 주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걸 맞춰서 선물 옵션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319.2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319.25가 혹시라도 깨지면 318 부근에서 매수로 단타 대응해 주시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태영건설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 009410. 자, 이 종목은 종합건설 업체로 주택, 플랜트, 해외 건설 사업 및 레저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 사업과 환경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증가되고 늘고 있고요. 자, 주택 사업 매출 증가로 있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입니다. 손절가는 8,500원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피는 횡보 상방으로 보고 계셨고요. 오늘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 종목은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는 태영건설이었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앞서 소개를 해드렸죠.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장에서 특징이 됐던 종목들부터 분석을 해보고 두 분의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는 소폭 밀렸었죠. 예, 0.3% 정도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 지금 장 시작 전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고인데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먼저 여쭤볼게요. 3, 2, 1. 예, 실적은 예상이 됐던 거였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정적으로 공시된 게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가량 상승한 수치고 네. 영업이익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14조 700여 원이라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가량 상승한 수치예요. 계속적으로 이 IT주의 이제 고점이 지금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것 때문에 더 이제 걱정이 좀 있으실 텐데 기존에 여러 가지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중국 쪽에서도 예전에 스마트폰을 좀 중저가 위주로 많이 판매를 했었던 거를 프리미엄급 고성능 스마트폰을 지속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수익을 날 수 있는 호조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T주의 고점 논란을 불식시키는 결과다라고 판단을 해볼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향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문상준 팀장님의 의견부터 들은 거고요. 이제 부정적인 의견 듣겠습니다. 최동 기사님.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외국인이라든가 우리 기관들의 어떤 매도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상승을 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좀 한번 조정을 좀 거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적 의견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네, 거죠? 예. 예. 삼성전자부터 저희 전일장 특징주로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볼게요. 호텔신라가 어제 주가 8%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이었고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 들어볼까요? 네, 호텔신라는 몇 주 전에 면세점 파문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일단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방금 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었고 호텔신라 역시 2분기 매출의 영업이 발표된 수치를 보자면 각각 거의 9천억 그리고 170억 정도로 같은 기간보다 5.7% 7.9% 감소한 수치를 보였는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호텔 그리고 면세점 이런 쪽에서 중국 사드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감소치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 감소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면세 수수료 구조 효율화 그리고 호텔 레저 산업의 근원적인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굉장히 악조건에서도 이 정도 실적이 난 만큼 추후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드 문제도 그렇고 호텔신라의 주가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고 향후의 흐름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호텔신라 굿이었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어제 9.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2분기 호실적 발표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역시 화두는 실적이고요. 이번에 최동기 이사께 들어볼게요. 일단 뭐 LIG 넥슨은 어떤 2분기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6.5%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43%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약 316억을 기록했는데 일단은 뭐 LIG 넥슨은 그 청궁이라든가 신궁 이러한 거 유도무기를 계속 양산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그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는데 실적 증가는 어떤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정산에 따른 어떤 예산이라든가 일단은 수출 증거가 일단은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탈출해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8만 한 2, 3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LIG 넥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굿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홈쇼핑 판매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이 같은 급등세를 이끈 건데요. 그 가짜 백수 원료 파동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홈쇼핑 판매가 금지가 됐었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이제 다시 주가가 오르게 될까요? 최동기 이사님께 앞서서 들었으니까 문상준 팀장님 들어볼게요. 네,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가짜 백수 파동이라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기존부터 주된 판매 채널이 홈쇼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 파동 이후로 홈쇼핑을 전면 중지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출에 안 좋은 점이 있었었고, 근데 이 업체에서도 그것을 이제 반등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뢰감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 2015년 뭐 그런 파동이 있기 전에는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었는데, 뭐 6월 말에는 최저 한 11,000원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어제 그런 소식을 통해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10,000원 후반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일단 그 홈쇼핑이 공영 홈쇼핑, 그리고 이미 방송이 31일로 잡혔는데,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미 그 홈쇼핑 잡힌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신뢰감 회복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7월 27일 목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장 분위기 어떤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함께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기록을 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일단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닷새 만에 오름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0.7% 정도 오른 250만 8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하지만 이틀째 약세를 보였던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은 사흘 만에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0.7% 오른 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는데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은 삼성물산이고요. 1.8%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신한지주가 0.5%, 반면에 KB금융은 마이너스 0.6%를 기록하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오른 2,444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3% 오른 669포인트로 670포인트 도달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0.5%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던 셀트리온은 어제 2%나 급등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는 거고요. 최근에 메디톡스나 휴대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메디톡스 역시 지금 시가총액 2위 종목으로 강박 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CJ ENM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로엔도 0.1%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GS 홈쇼핑, 신라젠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을 공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간 주셨던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 5월 18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SK텔레콤이 지금 1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메리츠 종금증권이 한 주 만에 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리뷰 듣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통신요금 인하서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통신요금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다른 면에서 분명히 보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일단 4차 산업혁명에서 일단은 키의 핵심이 이쪽 업종 자체는 통신업종 때문에 그리고 SK텔레콤 자체는 좀 외국인이 한다고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유리하다고 해서 추천한 건데 일단은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은 오늘 실적을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화답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만 1.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리뷰를 들어봤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도 봐야겠지요. 네, 메리츠 종금증권은 이후 종목 추천에서도 언급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증권주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자본 이익률 부분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 지난 25일 날 공시된 2분기 실적에서도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호조가 기대되는 만큼 계속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예, 신고가를 내고 있는 메리츠 종금증권은 오늘도 포트에 담겨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듣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제가 가져온 정보는 S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F 제가 매수가 지난번에 37,000원 들었는데 일단 목표가 달성 한 1보 직전에서 일단 좀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사실 SF가 그동안 하락한 이유는 중국의 GV역 구한 라인의 어떤 입찰에서 탈락함으로써 주가가 한 51,000원서부터 거의 3만원대까지 이제 내려왔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주가라는 거는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원위치로 간다 해서 일단은 급락하겠다는 어떤 반등 가능성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번에 입찰에 어떤 탈락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적 반영은 올해가 아닌 내년이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를 봐서는 좀 안 좋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어떤 쇼크에 의한 그런 하락은 분명히 제가 회복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은 우리 LG뿐만 아니라 삼성 쪽에서도 일단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투자와 맞물려 가지고 이러한 SAP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디스플레이 부품 이러한 검사 장비 이런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일단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SFA는 자회사 SFA 반도체와 SN의 실적이 일단은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증권가의 어떤 실적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서 제가 계속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금호석유가 되겠습니다. 금호석유도 제가 목표가 매수가 72,000원 드렸고 목표가는 좀 8만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2분기에는 어떤 면에서 실적이 일단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점차 회복을 하면서 일단은 반등 중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실적이 안 된 거는 결국에는 이 회사의 완제품이 합성 고무인데 일단 중국의 어떤 생산 증설에 따라서 일단 합성 고무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기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어떤 원료는 이제 부타리엔이기 때문에 사실 금호석유와는 어떤 노하우, 그러니까는 원료와 제품 간의 어떤 스프레드 이러한 거를 이용해서 계속 수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성 고무 가격 자체가 다운된다 하더라도 원료 가격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으로도 어떤 고무 가격이 좀 내린다고 전문가를 예상하겠지만 이미 반영이 됐다 보고요. 그 다음에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매수 관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원전이 해체되면 결국은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 석탄이라든가 이런 가스가 아마 주요한 어떤 전력의 어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국에는 이러한 전력 정책의 대전환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스라든가 일단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스공사를 추천했는데, 그리고 일단은 올해 말에 일단 산업력 어떤 전기 요금 자체가 어떤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상 효과가 가스공사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용 가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LNG에 대한 어떤 세제가 인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수금이라든 이런 어떤 단가 제거 등에서 어떤 경쟁력이 일단은 강하다게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판매량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계속 하반기 들어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대체 효과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자체는 제가 이제 오늘 처음 가져왔는데, 사실은 뭐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이미 실적이 안 나왔는데, 저는 결국에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에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중국의 업체들이 어떤 거센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뭐 15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뭐 중국이나 삼성은 아마 이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도 이제는 치킨 게임으로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도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좀 불평하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매수하는 거로 봐서는 충분히 수익성이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샘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성장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지금 어떤 소비 심리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일단은 회복될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사실 이런 어떤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일단은 대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실적이 안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 직계 효과들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 대비 리하우스 일단 출점 수가 일단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출 자체는 분명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TV라든가 온라인에서 또 광고를 확대함으로써 일단은 광고 선전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매출이나 또 영업이익 면에서 분명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어떤 리하우스 출점 자체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출점 어떤 방향성 자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리하우스의 출점에 따라서 이러한 매출이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분명히 증가세로 저는 바뀔 것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요새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뭐 좋다 나쁘다 하자면 그래도 서울 수도권 쪽은 계속 연일 일단은 청약에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입주 물량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한섬은 분명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서 분명히 충분히 어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SFA부터 한샘까지 주식닥터 최동기 이사님의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남은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상준 팀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영우 DSP입니다.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한 주간 흐름을 보자면 하락세 후에 소폭 반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인 매수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영우 디스플레이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OLED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국내나 중국 쪽에 굉장히 수준을 높은 업체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에 주요 협력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장비 자체는 주문 제작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이 영우 DSP는 기존부터 이 시장을 잘 선점해가지고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OLED에 대한 확실히 좀 부족해서 삼성이나 LG 쪽에서도 아직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큰 폭의 실적 성장과 더불어 올해 역시 성장세가 기대되는 만큼 분명히 실적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대비 이익 저하 부분 역시 하반기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특히나 국내와 중국 대규모 OLED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이미 9조 8천억 원의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 역시도 그것보다 오히려 넘어서 한 10조 원 안팎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호조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매수할 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LG 하우시스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대로 인테리어 자재 등의 건축 자재랑 그리고 표면 소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쪽. 올해 이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8만여 가구로 19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당연히 그로 인한 이제 내부 내장재들, 인테리어 자재를 하게 되는 LG 하우시스의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LG 하우시스의 매출의 65%가량을 그리고 창호, 바닥재 이런 것들에 보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호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소비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지난 2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연면적 3,000m 제곱 이상 업무 시설을 대상으로 이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가 신설이 됐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진 만큼 여러 자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LG 하우시스 쪽에서는 로이 유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반 유리보다 에너지 소비를 40%가량 줄일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가격 같은 경우 일반 유리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돼요.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진 만큼 이거에 대한 수요가 이미 증가해서 이미 공장 가동률 자체가 2배 이상 상승했고 실적에 아마 즉각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이제 2분기 상반기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7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감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3분기부터 소재 사업부 이익이 하락세였는데 2016년 3분기부터요. 소재 사업부 이익이 하락세였는데 이게 자동차 전망 부진이 좀 원인이거든요. 그러나 2분기에 자동차 부품 원단 사업이 최악을 기록해서 더 이상 나빠지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만 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을 통해서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보여지는 만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섬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최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2,500원가량 벌써 상승을 보인 수치인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한 4만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책정을 하셔서 좀 더 수익을 기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단 말씀 예전에 드렸던 만큼 현대백화점 계열의 패션 의류 업체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난 5년간 둔화하는 국내 의류 업체 대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왔고 최근 상승세와 더불어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것은 SK 네트워크스 패션 사업부 이쪽을 이제 인수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인수 발표 당시에는 브랜드 노후화와 그리고 중국 부분의 부진 그리고 재고 관련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좀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런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한 1,426억 그리고 36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이제 의류 기업 중엔 유일하게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 한섬 자체는 사실상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실적 부진을 상쇄하면서 전사 이익 증익을 기여하고 있고 2분기 기대 실적과 더불어서 3분기로 갈수록 이제 작년 중국 법인 손실 발생에 대한 기저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상보단 느리지만 기존보다 유리한 이익 구조로 이익률 개선에 계속 기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이제 리뷰도 도와드렸던 메리츠 종금증권인데 증권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이 단 한 개도 없는데 지난주 대비해서도 약 300원가량 상승된 수치를 보이고 있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그리고 연초에 설정된 ELS 이것들이 대부분 조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인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25일날 2분기 실적이 공시됐습니다. 좀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250억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수치고 매출액은 무려 1조 2,269억으로 5%가량 이제 증가한 수치인데 지난 1분기에도 이미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 2분기 수치는 창사 이래 최대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업 긍휼과 트레이딩 등 각 사업 부분에 고르게 이제 성장하기도 했고 지난 4월에 자회사로 편입한 메리츠 캐피탈 이쪽에 뛰어난 실적의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ICPS 발행으로 자본 확충을 통해서 뭐 그 전부터 자본 확충을 위해 많이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이 ICPS 발행을 통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센스 취득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익 규모 역시 자연스럽게 커지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 제시드렸던 목표가 5,700원 고정이고요. 뭐 이전에 사셨던 분은 계속 유지해 주시고 현재가로도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지난주 처음 언급을 드리고 이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종목인데 지난주 언급 드리기 이전에도 이미 한 20%가량 상승한 수치를 보였었죠. 주중에 4,150원 고점을 찍은 후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주간 무려 40%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매수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광케이블과 광섬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업체인데 광케이블 매출이 한 88%가량으로 이제 많이 높은 편이고 SK, KT, LG 3대 통신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고 광섬유 같은 부분은 좀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난주 이 부분에서 많이 좀 상승 여지가 있었던 게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 이 제품 때문인데요. 제4의 암치료법으로 각광받는 광역학 치료에 쓰이는 제품이죠. 이제 기존에는 전량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대략 290억 수준이었는데 이 시장을 다 이제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부분을 좀 보자면 지난 1분기 분기 영업이익이 33억 원, 그리고 매출이익은 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80%, 440% 이 정도 늘어난 수치를 이미 보였었는데 2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 그리고 240%가량 늘어난 매출액 기준은 370억, 영업이익 53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인 수치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광섬유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인도, 아프리카, 유럽 이쪽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특히 광섬유 판매 단가가 올해 초 대비해서 또 20%가량 상승한 수치를 보이거든요. 여러 호조가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우 DSP부터 또 대한광통신까지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봤고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를 5,400원에 20% 들고 계신 분 1042님이신데요. 최동기 이사께 질문 드릴게요. 네, 바이오니아 뭐 아시겠지만 이분은 지금 한 5,400원에 사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4,700원대에서 네, 거래가 지금 됩니다. 매수가 대비 한 10% 이상 빠지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 보시면은 시총이 한 1,000억이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약 한 150%대, 그다음에 유보율이 200%대, 그다음에 이런 뭐 PBR이나 퍼로 봐서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이 회사가 우리나라 그 바이오벤처 1호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좀 어떤 기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이 회사 자체는 이제 유전자 기술을 이제 이러한 어떤 거를 계속 영위하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뭐 주가 자체는 우리 바이오나 지금 제약 자체가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계속 주가 자체가 횡보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종목은 일단은 좀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상승을 할 텐데 그래도 1차적인 거는 제 목표는 한 5,1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5,500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제가 매매 전략을 드리면 일단은 좀 상승하면 일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좀 다시 밀리면 그 물량을 채우는 이러한 어떤 박스권 매매 전략이 일단 현재로서는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042님께서 문의하신 바이오니아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동성화인텍 문의하신 분도 계신데요. 동성화인텍을 6,500원에 비중 20% 실으셨습니다. 대응 전략을 여쭤보셨고요. 4477님의 종목은 문상준 팀장님께 드립니다. 네, 동성화인텍 PU 단열재 사업 부분과 그리고 가스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85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인데 일단은 현재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 이제 6월 1일 날 안성공장 이쪽 생산 라인이 연말까지 중단된다는 소식으로 구매하셨던 가격보다 이제 떨어진 수치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단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이 좀 안 보입니다. 지난 4분기부터 실적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2분기 역시도 영업이익이 좀 적자 예상되면서 올해 2017년 예상치 자체가 뭐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뭐 수주 물량이나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이 뭐 보이기도 하지만 그 좀 확신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시겠지만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면 적어도 이제 절반 이상은 좀 처분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호텔신라 봐드릴게요. 호텔신라가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가까이 오르는데요. 매수가가 65,000원, 비중이 80%십니다.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6,500님께서 보내셨고요. 최동기 이사께 여쭤볼게요. 네, 호텔신라가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일단은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보면은 이제 사드의 어떤 영향을 일단 극복을 하는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일단은 우리 보따리상 따이공들이 아마 일단은 매수 금액을 좀 늘린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1인당 매출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38만 원에서 지금 72만 원을 누르면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러한 어떤 중국 여행객이 줄다 보니까 우리 여행사라든가 어떤 거 알선 회사에 대한 어떤 브로커리지 피, 수수료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부분은 호텔신라 보면은 우리가 7월 초만 해도 좀 이렇게 안 좋게 봤지만 7월 중순 이후에 보시는 외국인이라든가 우리 투신,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가 자체가 57,000원대 정도 보고 있는데 보통 우리 연기금이나 투신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보통 수익률 자체가 40에서 50% 정도를 보고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상승 길어 있지만 저는 57,000원에서 30% 정도 보면 한 78,000원 정도 될 텐데 저는 일단 목표가 1차 워낙 비중이 높으시니까 저는 한 7만 원 선에서 한 20% 정리, 그 다음에 7만 5천 원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에 나눠서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신라 봐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화장품 섹터 중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을 좀 고르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종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고요. 2분기에 실적 부진이 나왔죠.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은 1조 2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00억.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왜 그랬냐면 역시나 이제 중국 현지의 어떤 판매 감소, 그다음에 요우커들의 이 한국 이 관광의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실적이 좀 안 좋아졌고요. 이게 거의 중국과의 어떤 그 사드 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중국의 우려감이 이제 현실로 작용을 했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우려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려감들이 웬만한 거는 이제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악재 돌발될 만한 것들은 돌발됐다. 그러면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2번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어떤 저점 수준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볼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개념, 그러니까 단기간에 낙폭이 좀 과했던 부분을 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 1차 목표가 32만원, 선절가 27만원인데,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표가를 좀 낮게 제시해드리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턴어라운드보다는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근우 연구원께서는 화장품 섹터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적 개선보다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일단은 이번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이제 무균 제재 방식에 일단은 동물 세포 칠해조 대량 생산을 위한 어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공정 개발이라든가 대규모 생산, 그다음에 뮤균 충전을 위한 어떤 원스톱 서비스, 그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품질 관리, 그다음에 고도의 클리닝 운영. 진짜 우리 인류하면 삼성하면 인류입니다. 이런 바이오로직스 자체도 굉장히 인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목표는 뭐냐면 삼성의 어떤 바이오로직스 목표는 2020년에 세계 CMO의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는 일단 목표가 설정이 되면서 지금 송도서부터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설비 투자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주에 대한 자신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대 연 생산 능력 내년부터는 아마 현재 능력 자체가 18.2만 리터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더블이 되는 36.2만 그런 리터의 생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이라든가 영업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 4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가 전환됐고 2분기에는 일단은 적자가 예상이 돼서 지금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계속 21선을 유지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이오 업종은 항상 이렇게 보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라젠 상장을 인해가지고 또 이벤트가 있었고 내일은 이제 셀트는 헬스케어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아마 내일부터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 자체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어떤 대체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격 어떤 절감 이런 효과 이런 마케팅을 활용한 분명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가격이 오히려 아마 30만 원을 돌파하는 날이 또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제가 계속 추천해가지고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보면은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외식, 단체 급식을 주라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외식이라든가 리테일, 유통,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춘 회사인데 실제로 보면 이 회사가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안전이라든가 구매 시스템의 어떤 일관적인 어떤 채널, 인프라를 구축한 아주 굉장히 우수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식품 연구소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일단은 푸드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는 캐시카우 보이는 급식 부분 매출이 1분기에는 좀 작년 동기 대비 좀 감소했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성장이 계속 지금 기대되는 그러한 어떤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식자재 매출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식자라든가 어떤 급식 부문에 일단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이 됨으로써 분명히 영업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컨센서스로 봐서는 약 10% 정도 증가한 한 1,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러한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러한 어떤 이런 상승, 이런 기운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좀 배당 여력이 좀 높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우상향으로 해서 5일선 계속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대 그린푸드 일단 하반기에 우리가 또 관심 종목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이제 네오판입니다. 네오판 아시겠지만 우리 아토팜. 우리 보면은 우리 아토피용 화장품이 계속 지금 유아용 이러한 치료제. 그래서 이제 아토팜이 이 회사가 국내 점유율이 2위예요. 지금 1위는 이제 독일 업체 피지어 겔인데 아마 조만간에 아마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토폼은 이제 이러한 어떤 영유아 아토피 화장품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지금 계속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FDA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 일본의 JFDA
중국의 CFDA, 그다음에 유럽의 C 인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CFDA, 중국의 무려 10개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허가를 일단은 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국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봐서는 아마 아토팜이 아마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보습제. 요새는 뭐 저부터도 이런 어떤 화장이랑 이건 남자들도 신경을 쓰는데 일단 성인 보습제 보면 리얼 베리어가 굉장히 어떤 매출이 일단은 호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인 시카리 리프 크림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 제품, 기능 제품은 제로이드, 그 다음에 생활보습 바디 전문 브랜드 더마비, 뭐 아까 아토팜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이 회사 자체는 어떤 피부 가격의 선도 기업으로서 지금은 주가가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조만간에 뭐 21선, 5일선을 돌파하면서 아마 정고점인 33,8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KCC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강출했던 종목인데 지금 뭐 주가 자체는 43만 원대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회사도 보면은 자동차 조선의 어떤 전방 산업이 부진함으로써 상반기에는 좀 안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이 회사 자체는 어떤 그 도료거든요. 전착도료로 하죠. 도료의 어떤 사업 부분이 이러한 전반기에 우리 자동차나 조선업종이 불황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조선업종 자체는 좀 회복되는 그런 기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료 산업 자체도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업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보면은 전에도 보면 이제 백기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물산에서 이러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 요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또 지분가치 상승도 이 회사의 어떤 실적에 분명히 연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는 어차피 우리 도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PVC 제품 결국에는 뭡니까? PVC 원료인 PVC 가격 자체가 일단 이제 하향 안정화 됨으로써 이게 또 영업이익 개선에 분명히 좋은 효과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47만 원을 드렸는데 충분히 목표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J50은 계속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추천할 때보다 가격이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요새 보면은 우리가 일단 뭐 5월에 대선 이후로 일단 소비 심리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계속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또 홈쇼핑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뭡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외출보다는 우리 텔레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홈쇼핑에 대한 어떤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러한 어떤 그 CJ50는 이 와중에 어떤 그 광고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TV보다는 모바일이라든가 티커머스 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어떤 마케팅 비용, 광고 선점비가 많이 늘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됨으로써 그러한 어떤 비용 지출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남성 고객용 펀샵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펀샵 자체가 회원이 40만 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20대, 50대 남성인데 무려 취급하는 아이템이 약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성 고객의 어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 이쪽으로 계속 마케팅 전략을 취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강남역하고 부산의 신세계 센텀시티에 일단은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CJ 보면은 회장 자체도 지금은 이제 원활한 어떤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공격적인 황보, 그래서 활보라 할까요? 지금 말이 생각하는데 어떤 이러한 어떤 회장이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인해서 일단 특히 젊은 고객층을 향한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서 분명히 하반기에는 어떤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CJ50도 일단 추천하게 됐습니다. 예, 최동 기사께서는요, 남성의 미용이나 또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종목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CJ50까지 최동 기사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사인이 포착이 됐는데요. 추세 매매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 리뷰를 좀 듣겠습니다. LHN 한국사이버결제가 11%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리뷰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보다시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결제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국내 폐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성장하면서 사이버 결제에도 좀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NHN 페이코라고 모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간편 결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며 결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시장 성장이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도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목표 주가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어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쇄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3분기부터 그다음에 내년 후내년까지는 LG 이노텍에는 계속해서 좋은 호재성 재료들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노텍이 10세대 OLED 그다음에 LCD 호환이 가능한 포토마스크 신규 투자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PM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20년까지 한 20조 원 규모의 OLED 신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또 BOE에도 10세대 LCD 패널 투자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권 패널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PM 매출 부분에서도 한 3년간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북미 쪽으로도 그다음에 3D 센서가 탑재된 3D 센싱이 또 매출이 일어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인데요. LG 이노텍의 장기 좀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3년간 전장 부분에서 매출액이 연평균 한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이 전장 이익 기여도가 연간 영업이익률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글로벌 전장 부품 업체로 좀 레벨업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 이노텍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에서도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3% 급등하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할까요?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선 가격대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가격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이러한 성장세를 반영을 했을 때 한 21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 저점 부분인 한 14만 1,000원대를 혹시나 또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좀 관망세를 지켜보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을 경우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손절 라인을 또 한번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주 만에 수익이 13% 이상 난 NHN 한국사이버 결제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차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6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리긴 했었었는데 타 은행업이나 보험업의 동방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많이들 아시는 대로 2015년 9월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그 합병 이후 여러 가지 악화된 실적이 개선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통합 시너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이제 통합을 하면서 중복 점포를 이제 통합 폐합을 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확연한 수익성 제고로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낮은 퇴행적인 양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하면서
은행주 평균 대비 한 30-40% 정도 수준이 낮았었는데 최근에는 크게 상승해서 업종 평균 ROE나 그리고 최고 은행주 ROE가 큰 차이가 없게끔까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곧 발표될 2분기 순이익이 대략 5,600억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한 전망치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째는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는 많이 아시던 그 체성분 측정기죠.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 세계 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2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 2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3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 지난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부진을 했었었고, 지난 한 4분기 동안 계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가 이제 4분기 만에 외형 성장을 실현한 거거든요. 2015년 말에는 이제 5만원 후반대까지 고점을 갔었었는데, 1년간 지속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올해 3월에는 22,000원까지 저점을 기록했었었고, 계속적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고, 최근 일주일에는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던 게 좀 본격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출 성장은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이제 인바디라는 제품이 이끌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는 이미 좀 레드오션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미국, 일본, 중국 3개국에 진출을 해서 전체 매출의 한 56%가 이미 이 해외 시장에서 나왔었고, 올해는 한 40%가량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조가 있고, 그리고 지난해 인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이 3개국의 신규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걸로 인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이 신규 설립과 이제 국내 인력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악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미 다 지나간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실적 개선에 대한 좀 전망만 보이는 만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속 10%가량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었죠. 시가총액이 30조를 돌파하기도 했었었는데,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일시적인 좀 수익률 약화로 판단할 수 있고,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업체 자체는. 그것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모두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게 쇼핑 사업. 이쪽에서 이 네이버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간편 결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거래 대금 자체가 올해 벌써 6조 원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체 수익률, 수수료 수익과 더불어서 검색 광고와의 시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인데요. 광고계가 성수기를 맞을 예정이고, 쇼핑 거래 그리고 동영상 광고 분야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이미지 검색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등 여러 가지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러한 신규 서비스 투자들이 결국 네이버 광고 영역과 그리고 광고 단가를 동시에 올려주는 여러 가지 장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9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77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마스크팩 전문 업체인데, 화장품 업계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다른 분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쪽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었는데, 다른 부분들이 좀 이제 반등을 보이는 만큼 제이준 코스메틱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쪽은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거의 매출의 80% 이상이 나오는 중국 집중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도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고, 지난 2분기에는 특히나 이제 과도한 할인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과의 정치적인 화해 무드가 있을 때마다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주가는 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실적은 차고차고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900% 이상 이미 매출 상승을 기록했고, 올해 예상치 또한 대략 2,500여 원 정도로 작년에 그 대폭 상승한 매출에서 이미 또한 3배가량 상승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중국 마스크팩 시장이 연간 2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재구매율도 높은 만큼
이제 안정적인 기반이 닦아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제 생각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매력적인 매수가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한 8,000원 제시해 드렸지만 한 만원까지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각종 전자 제품을 제조하고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 카메라 모듈이나 통신 모듈, 칩 부품 뭐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세계 인류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죠. 지난해 말에는 4만원 중반대부터 이제 지속 상승을 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놀랍게 상승을 했었었는데 그 주 요인으로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MLCC라고 불리는 이 콘덴서가 있는데 전기 제품에 쓰이는 콘센서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서 휴대폰뿐만 아니라 TV, 컴퓨터 뭐 이런 주된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으로 뽑히거든요. 근데 또 이거 자체가 금속 그 니켈판을 여러 겹으로 쌓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의 경쟁보다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최근 스마트폰의 고사용화 그리고 자동차의 스마트화 등으로 오히려 공급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보이고 있고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진입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대으로 이 MLCC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그리고 향후 아이폰과 갤럭시에 듀얼 카메라가 장착됨에 따라서 카메라 모드 쪽의 이익 확대도 예상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겁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먼저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2,441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